인간을 인간답게. 안녕하세요, 홍영표 박사입니다. 인간의 뇌는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이 좌뇌가 하는 일과 우뇌가 하는 일을 잘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좌뇌는 체계적, 논리적, 순서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욕심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좌뇌가 높으면 공부를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좌뇌는 공부의 뇌입니다. 우뇌는 눈치와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보이는 현상은 어떤 거느냐? 고집이 세다, 눈치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뭐든지 1등하고 싶어 한다. 이게 좌뇌고요. 우뇌인 아이는 감성, 상상, 공상 이런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친구들을 좋아하고요. 노는 거를 좋아하고요. 스크린을 좋아하고요. 자, 이런 쪽은 우뇌입니다. 이렇게 좌뇌와 우뇌가 나눠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 아이가 좌뇌다. 그러면 세상을 살아갈 때 공부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까지는 공부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회에 나오면 공부로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인정받는 아이와 사회에 나와서 인정받는 애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좌뇌가 높은 아이들은 우뇌 훈련을 통해서 좌우뇌를 만들어야 되고, 우뇌가 높은 애는 좌우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뇌는 개폐 형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의 뇌를 검사해 봤더니 생각하는 뇌가 90점이에요. 90점. 자, 100점 만점에 90점이면 상당히 높은 점수죠. 그런데 말하는 뇌를 검사했더니 95점이에요. 자, 그럼 누가 높아요? 생각이 높아요? 말이 높아요? 자, 말이 높죠. 그럼 이 아이는 어떤 애로 살아가느냐? 입만 살았다 그래요.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문제 풀죠. 근데 생각이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얼마큼? 90점이요. 90점이나 있는데 왜 얘는 현상에서는 생각 없이로 보이냐면 바로 여기 뇌 함정이 있습니다. 언어가 열리면 생각이 닫히고, 생각이 열리면 언어가 닫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좌우뇌도 마찬가지죠. 좌뇌를 60만큼 쓰는 애가 있고요. 우뇌를 40만큼 쓴다. 그러면 이 40만큼의 우뇌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욕심이 있죠. 그래서 아빠한테 게임을 해도 이겨야 돼요. 엄마하고 게임을 해도 이겨야 돼요. 친구들도 이겨야 돼요. 다 이겨야 돼요. 지면 울어요. 이렇게 1등에 대한 욕심이 되게 강하죠. 그런데 엄마가 져줬어요. 아빠가 져줬어요. 이거는 진 거가 아니라 져준 거예요. 그럼 이 아이 입장에서는 감사한 생각을 해야죠. 아, 엄마가 나를 위해서 져주는구나. 감사하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가 잘해서 이긴 줄 알아요. 근데 친구는 안 져주죠. 그냥 이해를 못해요. 왜? 내가 아빠도 이기고 엄마도 이기는데 왜 내가 얘를 못 이길까? 너하고 안 놀아. 너하고 안 놀아. 결국 사회성이 40만큼 있지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좌우뇌가 딱 맞는 아이는 그럼 뭐가 좋냐? 왜 좌우뇌를 맞춰야 되느냐? 좌우뇌가 맞으면 두 가지 다 있는 아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바꿀 수 있을까? 이 아이가 가장 못하는 걸 시켜야 돼요. 좌뇌가 가장 못하는 게 뭡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배려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자, 엄마가 지금까지 이제 밥을 준비해요. 그리고 다 차려놓고 얘들아 밥 먹어 했다면 이제부터는 엄마가 준비하는 동안에 불러요. 누구야? 이리 와서 빨리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서 정리해. 숟가락 젓가락 놔.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계속해서 엄마를 도와주는 훈련이 한 번이 아니라 아이의 가정 환경을 바꾸는 거죠. 그럼 어머니는 끊임없이 엄마는 집에서 내가 아이에게 무엇을 시킬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즉 계획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나면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누구야? 부르면 얘가 막 달려와. 엄마 뭐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뇌를 검사해보면 우뇌가 발달돼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면 우리 아이는요 공부만 빼고 다 잘해요. 이게 우뇌예요. 그 공부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학교 갔다 오면, 유치원 갔다 오면, 어린이집 갔다 오면 순서를 정해주는 거예요. 뭐부터 할지.
그래서 항상 무엇부터 할지 순서를 정하고 그 일을 시작했으면 운해적인 애들은 이거 가지고 놀다가 다른 생각나면 또 다른 걸 가지고 놀아요.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자, 이러한 것들을 무엇이든지 하나를 가지고 놀면 끝까지 그걸 가지고 놀고 끝까지 마무리 정리까지 하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가지고 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일상생활의 체계적, 순서적, 논리적인 생활 패턴을 바꾸게 되면 좌뇌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좌뇌가 좋고 우뇌가 약하면 공부에는 스트레스를 안 받지만 관계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뇌가 좋으면요, 사람하고 노는 데는 스트레스를 안 받지만 좌뇌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좌우뇌가 맞으면 공부하고 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 사람의 관계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 얼마나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가겠어요. 여러분은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건강하다고만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가 학습과 논리적인 학습과 인간관계에서 행복한 아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좌우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봤는데요. 혹시 궁금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아이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반드시 댓글 주세요. 명쾌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